안녕하세요. 날씨 너무 좋네요, 오늘. 근데 더워요. 역시 여름이군요. 잘 지내시죠? 여름이라 다들 많이 지치실 텐데, 오늘 중복이거든요. 맛있는 거 드시고, 여름 잘 나실 수 있게 든든하게 드시는 하루 되시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허기, 심리적 결핍감이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인간관계를 할 때 혹은 배우자나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뭐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한번 이제 돌아왔잖아요. 사실 인생은 노빠꾸인데 저는 한번 빠꾸 했잖아요. 본의 아니게 빠꾸를 하게 됐지만 이제 빠꾸를 한번 해본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보호자로서 그렇게 큰 안정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항상 어떤 게 있었냐면 부모님이 주지 못한 그런 안정감, 나를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이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었어요.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릴 때 이성 친구 만날 때도 계속 제 기준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다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저의 이제 기준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못 본 거예요. 저의 결핍이 저의 이성적인 사고를 완전 마비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볼 때 좋아지는 감정이야 한두 가지만 보고도 좋아지는 게 사람이죠. 근데 이제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죠.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거가 좋아지면 그냥 다 좋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더 문제가 많이 있었죠. 뭔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없는, 사고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겉으로는 쾌활하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막 그러는 것처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받는다거나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도 굉장히 빨리 했잖아요. 결혼을 빨리 할 때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가정을 꾸리면은 이렇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그런 가정을 제가 꾸릴 수 있다고 약간 믿었었어요. 그런 목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혼해서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결혼이 참 그렇게 좋지 않게 됐고, 그게 이제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착각이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내 틀 안에서 나 혼자만의 나만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시각과 긴 안목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을 볼 만한 눈이 없었고 그런 이성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면요, 이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그 마음 상태로 돌아가 있어요. 이혼을 하면 이혼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미혼일 때 그 마음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다시 만약에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하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자꾸 누군가를 만나려고만 시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보고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얘기한 의도는 그런 거였거든요. 나의 어떤 결핍이 혹은 나의 어떤 심리적인 허기야 어려움들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마음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가를 좀 돌아보라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근데 이혼을 이제 한번 하면 이제 사람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사람이 이혼을 하면 부모님들도 부족한 자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다시 재혼해가지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약간 나고자 같이 취급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훨씬 더 안 좋은 대우를 많이 받죠.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다 보니 다시 결혼을 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온전한 가정의 모습, TV에 나오는 아빠 엄마가 다 있고 이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만 그거를 향해서 그게 좋냐 나쁘냐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그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더 막 야 혼자 있으면 보기 안 좋아, 뭐 결혼해야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만약에 제가 이혼을 했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언제 결혼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난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는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도 그거는 내가 이유를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도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혼한 사람들은 다시 결혼을 꼭 재혼을 해가지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자체도 좀 잘못된 생각이죠.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결혼을 지금 현재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혼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현재 자기 마음을 좀 잘 돌보시고 이 사람이 진짜로 나와 평생을 함께 해도 가치관을 나누면서 같이 살아가는 일에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떤 나의 뭐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거 말고 나의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면서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 맞다 그러면 결혼도 좋은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저는 무엇이든지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혼보다 파혼이 낫고 파혼보다 이별이 낫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후배들한테. 결혼을 하는 것도 본인의 결정이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본인의 결정이지만 이혼을 하면 우선 이혼하는 게 너무 힘들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혼하는 것보다는 애저녁에 결혼하기 전에 파혼을 해버리는 게 낫고 결혼 약속했다면 결혼 뭐 상견례까지 하고 막 결혼식장까지 잡았다 할지라도 차라리 파혼이 낫고 파혼보다는 그래도 이별이 나으니까 너무 어떤 한 가지 상황이나 그런 것만 보고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결혼이라는 거를 결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성 친구나 배우자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만의 마음의 허기가 있고 자기만의 결핍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있는가를 좀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본인이 스스로가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자기를 좀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고 혼자 보내는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고 나 자신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힘들지 않고 어색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진짜로 누굴 만나도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적당한 심리적인 거리를 잘 지키면서 너무 다가가서 침범하지도 않고 너무 멀어져서 소원해지지도 않는 그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손해보고 자꾸만 상처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지 않게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이 나의 결핍이나 나의 허기진 마음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에 빈틈을 보이지 않게끔 나를 잘 다듬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돌보는 것이 진짜 필요해요. 처럼 어린 나이에 나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런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미숙한 시기에 결혼해가지고 저처럼 지금 나이 45세 애가 21살이 되는 이런 불상사를 저지르지 마시고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낳은 걸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운 거를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힘드니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인 지조하지 말고 지 인생 지가 조지지 말고 저처럼 저는 제 인생 제가 조진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지인 지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먼저 컨트롤하고 내가 자꾸만 내 결핍에 매몰돼가지고 내가 그 마음의 허기 때문에 막 거기서 허덕이면요. 누가 꼬이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사이비 종교를 권하는 사람. 두 번째, 사기꾼이 꼬입니다. 이 사기꾼에는 뭐 돈이나 뭐 나의 능력이나 주변에 어떤 거를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요즘 뭐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포함된 말이에요. 사이비 종교는요. 종교로서 뭐 전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처음에 접근할 때 뭐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사람한테 엄청 잘해주거든요. 그 사람의 그 허기진 마음, 결핍된 마음을 막 되게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막 세상 모든 걸 수용해주는 것처럼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그 종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빠져들 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 너무 위로받았어 막 이러면서 처음에 감정적으로 친해졌다 나중에 종교적으로 빠져들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의사 변호사여도 그 사람들이 심어준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잘못된 신념이 심어지면요.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 얘기한 그 사기꾼들
있잖아요. 무슨 나르시시스트나 이런 사람 다 포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허기와 심리적 그 결핍을 가지고 자꾸만 그거를 쥐락펴락하면서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저라고 한다면 저를 자기의 발 아래 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조종을 해요. 그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 오냐.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나쁜 게 맞아요. 그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제일 첫 번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내가 나한테 어떤 결핍이 있는지 나한테 어떤 허기감이 있는지를 내가 알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접근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냥 빠져드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어떤 것 때문에라는 거를 스스로 좀 알게 되고 거리도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만나도 건강한 심리적 거리를 지키면서 건강하게 유지하고 잘 지낼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심리적 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고 저하고 아이는 둘밖에 없는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의 거리가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성인이 된 자식이나 성인이 안 된 자식이어도 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서로가 유지하고 지켜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제 잘 몰라서 옛날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나의 심리적 허기는 어디 있나? 나의 심리적 결핍은 어디 있나? 이걸 좀 보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자꾸만 어떤 거에서 실수를 하고 같은 패턴의 실수를 계속 할 거예요. 자꾸만 잘못된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혼자 스스로 나로서 온전해지고 나로서 혼자 잘 지내게 되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를 돌봐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잘 돌보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다독이고 나를 잘 돌볼 수 있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쥐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한번 빠꾸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인생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꾸하지 말고 빠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빠꾸할 수도 있지. 인생 뭐 있으니까 빠꾸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아직 경험을 할 단계가 아닌데 뭐 나는 빠꾸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 파혼보다는 이별이 낫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좀 인생을 길고 편안하게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고 우리가 삶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무엇을 더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고 어떤 거는 좀 버려도 되는 것인지를 스스로가 좀 선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숲속인데 여기 지금 사진은 너무 멋있죠. 경치도 너무 좋은데 진짜 모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모기 엄청 물렸어요. 여기 안 보이시겠죠? 여기 여기 모기 물렸어요. 여기 모기 또 있어. 지금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였는데 여름철 모기 조심하시고 오늘 중복인데 맛있는 거 드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얘기로 만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씨, 목이 있었는데 결혼이라는 걸 결정할 때는 좀 더 잡았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목이 엄청 많아 여기 지금. 나 진짜 미치겠어. 모기가 너무 많아요. 엄청 물렸어요.